1997년 7월 15일 아침 8시 40분 미국 마이애미 사우스 비치의 햇살은 그날따라 잔인할 정도로 눈부셨습니다. 그 찬란한 햇살 아래 화려한 셔츠를 입은 한 중년 남자가 뉴스 카페에서 잡지 몇 권을 사들고 자신의 저택으로 걸어가고 있었죠. 그는 바로 패션계의 태양왕이라 불리던 지아니 베르사체였습니다. 당시 베르사체는 단순한 옷 장사가 아니었습니다. 마이클 잭슨, 엘튼 존, 다이애나 비가 열광하는 문화 아이콘이자 기업 공개 IPO를 코앞에 두고 기업 가치 2조 원을 바라보는 거대한 제국이었으니까요. 지아니는 평소와 달리 경호원도 없이 홀로 걷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천국 카사카수알이나 저택의 하얀 대리석 계단을 밟으려는 찰나 누군가가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탕탕 딴 두 발의 총성. 정적을 깬 건 비명이 아니라 화약 냄새였습니다. 얼굴과 목에 총탄을 맞은 지아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그가 평생 사랑했던 화려한 바로크 문양의 대문화 메두사 로고 위로 붉은 피가 흥건하게 번져나갔습니다. 범인은 앤드류 쿠네넌 27세의 연쇄살인마였습니다. 그는 마치 사냥을 끝낸 짐승처럼 차갑게 돌아서 유유히 사라졌죠. 세계 패션을 호령하던 황제의 죽음치고는 너무나 허망하고 또 끔찍한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이탈리아 로마 여동생 도나텔라 베르사체는 곧 있을 패션쇼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그녀에게 지아니는 단순한 오빠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영혼이자 스승이었고 베르사체라는 거함을 움직이는 엔진이었죠. 전화벨이 울렸을 때 그녀는 직감적으로 불길함을 느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나텔라, 지아니가 죽었어. 그 순간 도나텔라의 세상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슬퍼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주식시장 상장을 위해 준비했던 모든 계획은 휴지 조각이 될 위기에 처했고 전 세계 언론은 베르사체 제국은 이제 끝났다며 자극적인 기사를 쏟아내기 시작했으니까요.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천재가 죽었어. 저 금발 머리 여동생이 뭘 할 수 있겠어. 기껏해야 파티나 즐기겠지. 장례식장에는 다이애나 비와 엘튼 존이 오열하고 있었지만 도나텔라는 울 수 없었습니다. 아니, 울 자격조차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오빠의 시신과 함께 주인을 잃고 표류하기 시작한 거대한 비즈니스 제국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으니까요. 갑작스럽게 씌워진 피 묻은 왕관, 그 무게가 그녀의 목을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그녀는 이 지옥 같은 현실을 버텨낼 수 있을까요? 지아니의 장례식이 끝나고 채 3개월도 지나지 않은 1997년 10월 밀라노 패션 위크의 조명은 도나텔라를 향해 켜졌습니다. 세상은 그녀에게 슬픔을 추스를 시간 대신 능력 증명을 요구했으니까요. 하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런웨이가 끝나자마자 평론가들은 기다렸다는 듯 독서를 쏟아냈습니다. 지아니의 값싼 모조품 같다. 영혼이 없는 옷이다. 베르사체의 마법은 죽었다. 그들의 펜촉은 총알보다 더 아프게 그녀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매출은 곤두박질 쳤고 임원들은 뒤에서 수군거렸습니다. 꺼봐. 여동생은 안 된다니까. 도나텔라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은 그저 오빠의 화려한 그림자일 뿐 제국을 이끌 여제의 그릇이 아니라는 자괴감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이 숨막히는 압박감과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그녀가 손을 댄 것은 다름 아닌 악마의 가루, 코카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잠을 쫓고 기분을 띄우기 위해서였지만 곧 코카인은 그녀의 아침 식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에스프레소 대신 하얀 가루를 흡입해야만 비틀거리는 다리에 힘을 주고 하이힐을 신을 수 있었죠. 그녀의 기행은 약물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나텔라는 자신의 얼굴을 공격적으로 뜯어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과하게 부풀린 입술, 태닝으로 그을린 피부, 짙은 스모키 화장, 그리고 눈이 시릴 정도의 백금발. 그것은 미용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의 비난과 공격으로부터 연약한 자아를 숨기기 위한 두꺼운 갑옷이자 가면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의 그녀는 폭군이었습니다. 직원들에게 재떨이를 던지고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내리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내가 베르사체야. 내 말 안 들려? 라고 악을 썼지만 사실 그 비명은 제발 나 좀 도와줘. 나도
내가 미친 것 같아라는 처절한 구조 신호였습니다. 파티장에서는 누구보다 화려하게 웃고 있었지만 화장실 칸막이 안에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약을 찾고 있었습니다. 베르사체 제국은 그렇게 선장의 정신 착란과 함께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침몰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끔찍한 타격은 무덤 속의 지아니에게서 날아왔습니다. 지아니의 유언장이 공개되던 날 변호사의 입에서 나온 말은 도나텔라의 귀를 의심하게 했습니다. 베르사체 지분의 50%는 내 조카 알레그라에게 상속한다. 도나텔라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고작 11살이었던 그녀의 딸 알레그라가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된 것입니다. 도나텔라는 고작 20%의 지분만 가졌을 뿐이었죠. 그것은 죽은 오빠가 보낸 명백한 불신 임장이었습니다. 넌 경영자가 아니야. 넌 내 딸의 관리인일 뿐이야. 라는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자존심이 짓밟힌 그녀는 더욱더 깊은 마약의 수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회사는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명품 제국은 파산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2004년 6월 30일 딸 알레그라의 18세 생일 파티가 열리던 날이었습니다. 파티장은 화려했지만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파티가 절정에 달했을 때 음악이 꺼지고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절친한 친구 엘튼 존과 가족들이 도나텔라를 둥글게 둘러쌌습니다. 생일 축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강제 개입 인터벤션이었습니다. 딸 알레그라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이제 그만해. 우린 엄마가 필요해. 도나텔라는 소리를 지르며 저항했습니다. 너희가 뭔데 나를 가르쳐. 난 멀쩡해. 하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이미 괴물이 되어 있다는 것을요. 결국 그녀는 반강제로 미국 애리조나행 전용기에 태워졌습니다. 행선지는 최고급 리조트가 아닌 마약 중독 치료센터 더 메도우드. 입소 첫날 그녀는 모든 것을 뺏겼습니다. 그녀의 자존심과도 같았던 키릴, 화려한 보석, 그리고 짙은 화장품까지 전부 압수당했습니다. 10cm 굽에서 내려온 그녀는 땅바닥에 주저앉은 어린아이처럼 작고 초라해 보였습니다. 플라스틱 식판에 담긴 밥을 먹으며 맨 얼굴에 도나텔라는 텅 빈 벽을 응시했습니다. 나는 누구지? 베르사체라는 이름을 떼면 나한테 남는 게 뭐지? 화려한 조명도 칭송하는 추종자들도 없는 좁은 독방. 그곳은 지옥이었지만 역설적으로 그녀가 난생 처음으로 지아니의 동생이 아닌 도나텔라 자신과 마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바닥을 쳐야만 다시 튀어오를 수 있는 법이니까요. 지옥 같은 재활 치료를 마치고 돌아온 도나텔라. 하지만 그녀가 마주한 건 환대가 아니라 차가운 의심의 눈초리들이었습니다. 약쟁이가 돌아왔네. 얼마나 가나보자. 투자자들은 회사를 팔아치우라고 압박했고 브랜드 이미지는 바닥을 기고 있었죠. 하지만 맨 얼굴로 거울을 마주했던 그녀는 도끼를 품었습니다. 오빠 흉내는 이제 끝이야. 내 방식대로 한다. 그녀는 지아니에 웅장하고 무거운 바로크 스타일을 벗어던지고 여성이 가장 섹시하고 강해 보이는 도발적이고 현대적인 디자인을 칼날처럼 갈아왔습니다. 그리고 터진 전설의 사건. 제니퍼 로페즈 로가 그래미 시상식에 입고 나온 배꼽 아래까지 과감하게 찢어진 초록색 시폰 드레스. 일명 정글 드레스였습니다. 그날 밤 전 세계는 말 그대로 뒤집어졌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드레스 사진을 검색해댔는지 당시 텍스트 검색만 가능했던 구글 서버가 마비될 지경이었습니다. 구글 창업자들은 당황해서 외쳤죠. 사람들이 사진만 찾는데 어떡하지? 레라이 그냥 사진 검색 기능을 만들어. 우리가 매일 쓰는 구글 이미지 검색이 바로 도나텔라의 드레스 때문에 탄생한 것입니다. 오빠는 옷을 만들었지만 여동생은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버린 겁니다. 결정적인 한 방은 2017년 지아니 사망 20주기 패션쇼였습니다. 쇼의 마지막 장막이 거치자 90년대를 주름잡았던 전설의 슈퍼모델 5명 나오미 캠벨, 클라우디아 쉬퍼 등과 함께 금빛 드레스를 입은 도나텔라가 걸어 나왔습니다. 오빠를 위한 헌정이었지만 동시에 세상에 대한 선전포고였습니다. 봤니? 베르사체는 죽지 않아. 내가 있는 한. 쇼장은 눈물바다가 되었고 기립박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때 오빠만 한 동생 없다며
조롱받던 마약 중독자. 그녀는 이제 누구의 동생도 그림자도 아닙니다. 스스로 왕관을 고쳐 쓰고 제국을 다시 일으켜 세운 베르사체의 진정한 여왕 도나텔라 베르사체입니다.